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대 시장 혼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네, 시장 상당히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 속에서 하이닉스 오늘 실적 발표, 사실은 어닝 쇼크였지만 오히려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반등을 해주면서 지수를 잡아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특징은 실적 발표에 따라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많이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도 좋은 실적 보여주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건설 기계 섹터, 건설 이런 쪽들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원전 관련주들도 다시 또 한수원의 수주 가능성이 기대된다 그러면서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지금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최근 계속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3일째 하락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이면서 지금 시진핑 리스크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은 여전히 2차 전지 쪽에서 상승하는 종목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일부 이 정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은 실적 기대치가 높거나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하이닉스는 쇼크에 불구하고 알던 거다 이런 뉘앙스 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수급이 반도체 쪽이라든지 대형주 쪽으로 많이 쏠려 있으면서 중소형주, 개별주 쪽들은 상당히 좀 힘든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 실적 발표한 이후에 오히려 전망치에 대한 부담을 갖고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좋다고 해도 빠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애플 관련 종목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넷마블을 비롯해서 게임즈 섹터주들도 전체적으로 좀 약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개장 전에 확정 실적이 나왔는데요. SK하이닉스 아무래도 실적 부진했고 하지만 이제 감산을 하고 연말에 이제 수요가 정말 침체된다 이런 것들이 현실화가 되면서 주가는 4거래일 연속의 상승을 보여줍니다. 혼조 양상의 지수이지만 이러한 주가 반응들, 반도체주의 바닥 가능성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그러면 키워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중국 소비 관련주 약세. 네, 시장에서는 그래도 그동안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임 확정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확정되면 경기 부양책 쪽으로 좀 더 힘을 실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기존의 어떤 시진핑 국가주석의 그 정책의 방향성을 오히려 더 이어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국도 사실 경기가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기대를 가질 만한 요소가 없나요? 사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분쟁 이후에 지금도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죠. 그다음에 이제 시진핑이 3기 재집권을 하면서 시장은 계속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일단 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시진핑의 약간 세국 정책 같은 뉘앙스 그런 우려감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진핑이 주변을 전부 자기와 친한 쪽들 이제 다 채웠다라는 점도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우려감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 최근에 발표한 소매 지표도 좀 좋지가 못했습니다. 사실 시진핑이 내년에 1분기 때 이제 전인대 같은 거 할 경우 거기서 소비 진작책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일단 중국이 리스크하다고 보다 보니 또 중국 관련주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소비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약한 모습입니다. 특히 지금 카지노 섹터 최근에 계속 약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화장품, 면세점 섹터들도 같이 약한 흐름 강화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행도 마찬가지. 최근에 좀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좀 올랐던 섹터주들이 거의 대부분 중국 관련 소비 섹터주들이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좀 많이 약한 흐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중국의 불확실성, 특히 최근에 이어지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이런 부분들까지도 시장은 계속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중국 관련 소비주들은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국내 경기 침체와 함께 소비의 약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같이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지금 소비자와 관련되어 있는 소비 지표들 보면은 약간 좀 줄어드는 모습 나타나고 있거든요. 경기 침체가 현실화하게 되면은 당연히 쓰는 것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면서 소비 섹터, 유통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섹터주들에 대해서 시장의 시각이 조금 변할 때까지는 좀 관망하시는 전략, 그리고 또 특히 실적이 이제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에 대한 반응도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 소비주에서 중국의 기대감은 거의 뭐 전무하죠. 중국의 경기 흐름뿐만 아니라 그 내에서의 우리 브랜드력, 경쟁력 때문도 그렇습니다. 중국 이런 기술주들 하락도 이번 주에 굉장히 컸는데 나스닥, 드래곤, 골든 중국 지수 올해 들어서 반토막 정도 난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국내 중국 소비주들까지 전반적으로 좀 침체된 움직임 예상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실적 우려감에 관련주 약세. 네, 애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경기 침체에 그래도 가장 강한 종목으로 꼽히는 애플, 그리고 테슬라까지 이 3분기 실적 시즌에 무사 통과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애플 실적 우려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뭐 시장의 눈높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눈높이가 상당히 낮아진 상태 속에서 생각보단 괜찮네라는 기업들이 좀 최근에 선전하는 반면에 눈높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었던 상태 속에서 그 부분이 뭐 이제 잘 맞춰지긴 했지만 전망치가 또 안 좋아지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또 다시 또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도 뭐 내년에 또 이제 모바일 쪽이라든지 뭐 PC 쪽들, 뭐 이런 노트북 쪽들, 이런 쪽들, 패드 쪽들, 이런 쪽들의 수요가 또 감소할 것 같은 뉘앙스의 기사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 뭐 애플 때문에 실적이 워낙 좋고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 같은 기업들이지만 더 많이 좋아지기는 어렵다라는 뉘앙스의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 이노텍도 마찬가지가 됐고 오늘 BH도 하락이 좀 큽니다. BH 실적 좋았고요. 4분기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도 성장성 좋다, 저평가돼 있다 이런 리포트 계속 나오고 있지만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비단 애플뿐만 아니라 IT 쪽 전반이 그렇습니다. 가전 쪽을 포함하고 있다. 또 특히 PC나 모바일 쪽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다면 더 그런 부분들이 좀 심각해지는 모습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관련 부품주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가전 쪽과 관련되어 있는 부품주들 이런 쪽도 계속 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LG전자도 하락하는 부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IT 기기, 전자제품, 뭐 가전 다 포함해서 이런 IT 기기 쪽에서 최근에 성장하는 쪽들이 약간 전장 섹터, 네, 이쪽을 제외하고 난다라면 상당히 힘든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뭐 재고떨이가 한번 크게 가전업체들 좀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소비가 원활하게 늘어나지 않는 부분들이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축소 현상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반도체도 그래서 안 좋은 거고요. IT 부품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실적이 계속 투영되고 있고요. 시장은 이걸 빌미로 해서 또 하락으로 좀 몰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 좀 해당 IT 섹터 내에 그냥 단순 IT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좀 해당 그 부품이 들어가는 제품, 완제품 세트 쪽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되는 시점까지는 계속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쪽은 조금 약간 얘기 다르다라고 보신다라면은 벌써 이미 한 달 전부터 계속 감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감산을 하고 내년 신규출을 좀 줄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뉴삼성 또 이재용의 이제 회장 만약에 취임하게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뭐 강한 뭔가 좀 M&A라든지 투자 모멘텀 이런 부분들을 좀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치가 반도체 섹터 쪽으로 조금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섹터 내에서 확실히 좀 실적 기반이 있는 기업들 내지는 삼성에 좀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쪽으로는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해서 IT 섹터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1년 넘게 안 좋았었던 반도체부터 돌아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가전 그리고 PC 쪽의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고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 현재 시장의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경기 하락에 대비해서 비상경영 상황실 워룸, 전쟁이란 워입니다. 룸이라는 것을 준비한다고 하고요. LG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이 수요 절벽에 따라서 파주의 OLED 공장 일부 라인에 가동을 중단했다는 소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엄습하고 있는 섹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원전 관련주 반등. 전체적으로는 이제 전략이 아무래도 좀 낙폭이 과대했거나 업황에 대한 기대가 좀 저조했던 쪽에서 그래도 좀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는 전략이 나올 것 같은데 원전이 또 그러한 쪽에 부합하는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원전 수출에 좀 빨간불이 켜지지 않을까 우려했었던 이슈가 어제 나왔었죠.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소송이었는데요. 원전주 반등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네, 시장의 기사에 따라서 일일비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는 웨스팅하우스 소송권으로 인해서 한손이 폴란드와 거래 계약을 못할 것이다, 웨스팅하우스로 결정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돌았었는데요. 지금은 또 반대로 할 거다, 31일에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또 계속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좀 반등에 나서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한 섹터가 연속적으로 오르기가 쉽지 않은 모습의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건설 PF 문제 관련해서도 많이 빠졌던 건설주와 건설 기계 섹터주들도 오늘은 좀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반적으로 악재가 많이 나온 상태에서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면 또 호재로 올라오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대두산인프라코어도 실적 기반으로 강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처럼 오늘 건설기계 섹터라든지 그 외에 다른 실적 발표한 기업들도 좀 강한 모습인데요. 일단 원전 관련주들은 일단은 결과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미리 미리 실망할 것도 아니고 일단 정부가 계속 밀고 있는 섹터라는 점, 이 부분은 조금 긍정적이겠습니다만 확실히 좀 수주 모멘텀이 생겨야지만 주가의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원전 관련주들도 시세를 올 초에 좀 많이 내고 지금은 조정이 많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강한 반전을 일으키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수주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고 정책적인 부분들이 계속 이어졌을 때 추세를 좀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도 일일비하는 등락 속에서 뭔가 좀 저점을 잡고 장기적으로 가실 분들이 아니다라면은 단기 트레이딩 정도가 지금 좀 적합해 보이고 있고요. 오히려 호재가 나오면 팔고 악재가 나오면 사고 이런 식의 흐름이 좀 개별주들한테 계속 나타나는 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도 시장에서 선두권으로 나서기는 좀 어려운 섹터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뉴스에 따라서는 일시적인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매매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주 좀 더 휴식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이었고요. 수주와 실적이 가시권에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니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